수학책 54쪽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번 연수는 드론을 조립하는 체험활동을 하려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봅시다.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관계를 이번 시간에는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사실 다 연습을 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하는 거는요. 드론의 수와 날개 수 사이의 대응 관계고요.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잘 보겠습니다. 연수가 얘기를 해요. 날개가 4개인 드론을 만들어 보아요.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날개가 4개인 드론이에요. 그래서 드론 한 개에는 날개가 4개씩 달려 있는데 이런 드론의 수가 늘어난다면 날개는 몇 개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 이해되나요? 그럼 다음 표를 보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드론의 수는 1, 2, 3, 4, 5, 10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날개의 수는 드론 한 대에 4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 2개일 때는 곱하기 4를 해서 8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드론이 5대라면 당연히 날개의 수는 다시 4배가 돼서 20개, 드론이 10대라면 곱하기 4를 하면 40개, 이런 식으로 써내려갈 수 있겠죠. 50개라면 4 곱하면 날개가 200개가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드론의 수는 날개가 72개가 있다면 드론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72를 나누기 4를 하면 드론은 18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응 관계를 표로 구해봤는데 이 표를 다 채울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보시고요.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표를 채워 나갈 때는 드론의 수가 한 대일 때는 날개 수는 4개씩 곱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알맞은 카드를 골라 나열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예요. 그쵸? 자, 드론의 수하고요. 날개의 수인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바로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같습니다. 그렇다면 식을 2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을 드론으로 잡으면 드론의 수로 잡았을 경우 하고요. 날개로 잡았을 경우에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드론이 한 대일 때 날개는 4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접근하기 쉬운 날개의 수는 드론의 수에 곱하기 4를 하면 날개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드론의 수는 날개의 수에서 나누기 4를 하면 우리가 드론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드론의 수라든지 날개의 수를 매번 이렇게 글자로 쓰기에는 사실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을 하죠. 식을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는 없을까요? 수학은 식을 나타내고 나면 더 간단하게 무슨 법칙이 없을까라고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상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상자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각 양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등과 같은 기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장 밑줄 좀 쳐볼게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우리가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는요,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기호는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과 같이 되어 있지만 이 기호의 모양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두 양을 우리는 어떤 기호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드론의 수를 동그라미, 날개의 수를 별이라고 했을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 우리가 식 두 개를 썼어요. 첫 번째 기준은 드론이었고요. 드론의 수였고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날개의 수였어요. 날개의 수는 드론의 수의 몇 배였죠? 4배가 됐고요. 반대로 드론의 수는 날개의 수에서 나누기 4를 하면 되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가 초록색 상자에서 이런 대응 관계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 드론을 동그라미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날개를 별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드론이라는 말에는 다 동그라미를 넣어줍니다. 드론. 날개에는 다 별을 넣어주는 거예요. 날개.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간단하게 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론은 동그라미니까 이 식을 동그라미는 별 나누기 4로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날개, 별은 동그라미 곱하기 4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수가 만든 드론은 1초에 6m를 비행합니다. 이 드론의 비행시간과 비행거리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그 식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구하는 거하고 주어진 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하는 거는 드론의 비행시간과 비행거리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네요. 그리고 그 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비행시간과 비행거리 사이의 관계이고요. 자, 주어진 조건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1초에 6m를 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1초에 6m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드론이 비행하는 시간을 세모초, 비행하는 거리를 네모미터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우리가 아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기준을 잡아주겠습니다. 기준을 비행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비행 거리가 있습니다. 자, 시간과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간은 1초에 6m를 비행합니다. 자, 6m를 비행한다는 거는 거리는 시간의 6배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이 시간은 거리를 6으로 나눠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호를 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은 세모라고 했고요. 거리는 네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무조건 세모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그리고 거리는 무조건 네모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모. 할 수 있겠나요?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은 이 복잡해 보이는 이거지만 결국엔 세모는 네모 나누기 6이라는 식과 네모는 세모 곱하기 6이라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응관계식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의 식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친구들의 생각이 옳은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연수 보겠습니다. 네모는 세모와 관계없이 변할 수 있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모는 세모와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네모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연수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슬기 보겠습니다. 드론이 비행하는 시간을 동그라미, 비행하는 거리를 별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어. 자, 할 수 있나요?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이 기호는 우리가 그냥 여기선 세모, 네모라고 했지만 동그라미, 별표, 그 어떤 것도 다 가능합니다. 대신 거리는 같은 기호로, 시간은 같은 기호로 통일만 해준다면 슬기의 말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지혜 보겠습니다. 세모는 분수나 소수도 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지혜가 말하는 세모는 뭐죠?
그래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의 단위를 1초라고 나타냈지만 1초를 더 작게 구분해서 0.5초 아니면 10분의 1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도 옳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리게 말한 친구는 연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시간과 거리에 대한 식을 세우는 관계예요. 우리 앞에서도 연습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식이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오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잘 세울 수 있다면 여기에서 시간을 세모로 나타내고 거리를 네모로 나타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계를 따져서 내가 이 말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글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기가 힘든 친구들은 다양한 문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글로써 연습해 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호는 찾아가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글로 나타난 것을 이렇게 기준 2개에 맞춰서 식으로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